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가 백두산의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연구에 참여한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핵실험이 충분히 큰 상태로 발생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환경이라면은 큰 핵실험을 하게 될 때는 이 마그마방이 자극을 받아서 백두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이 이 백두산의 화산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마그마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마그마방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 이 마그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들이 기포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기포는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기포끼리 뭉치게 되면서 마그마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압력이라도 이 마그마방에 가해지게 될 때는 이 기포 형성을 도울 수 있고 기포 형성이 곧 화산 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이성규 기자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이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 규모 7.0의 지진 이렇게 와닿지 않는 수치인데 구체적으로 위력이 얼마나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규모 7.0 자연 지진이라면은 우리가 사실 IT 지진이 200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 지진 규모가 7.0이었습니다. 네. 당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만약 자연 지진이 규모 7.0 규모로 발생을 한다면 이 도시 근교에서는 도시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이 주변에 도시가 없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 피해로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그 위력만큼은 자연 지진에 버금가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규모 7.0을 자연 지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진인데요. 아까도 이 마그마가 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마그마방이 차 있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이 마그마방이라는 게 분출하기 전에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는 고온의 상태인데 특히 이 지구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는 곳에서는 이 지구 내부 물질이 용융이 되면서 마그마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그마가 모일 수 있는 깊이와 온도, 압력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0km에서 5km 사이 구간에서 이런 용융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마그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마그마방이라 하고요. 이렇게 지진파가 이 마그마방을 이 압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 마그마방 내에서 기포가 생기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마그마방이 이제 차 있어야지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마그마방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방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에 의해서 탄성파 탐사에 의하면 저소토층이라고 하는 것이 백두산 하부에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진학적으로 봤을 때 저소토층이 반드시 마그마방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거나 혹은 그곳의 일부 구간만이라도 멜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저소토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토층이 반드시 마그마방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화산 하부에 이런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은 여럿 알려져 있지만 이 백두산의 경우에서는 마그마방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이 백두산 마그마 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지난달 북한이 진행했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 백두산에 영향을 좀 미쳐서 화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백두산에서부터 북한 핵실험 장소까지 거리가 한 1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한 위력의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 화산 활동을 가속화시키는 어렵습니다. 이번 3차와 4차 핵실험이 국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약 규모 4.8, 4.9, 미국 USGS 발표에 의하면은 한 5.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지진 규모인 경우에는 100여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는 많은 압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핵실험에 의해서 백두산 하부에 만약에 마그마방이 차 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과거 구소련과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예. 이 핵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크게는 규모 7.9에 이르는 큰 핵실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진파가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모 5.1까지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상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면은 규모 7점대를 넘는 핵실험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실험은 이제 수소폭탄 핵실험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핵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지진파를 만들어내고 이 화산 분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규모 7.1 정도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규모 7.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난 4차 핵실험 때처럼 규모 5.1 정도 핵실험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진파가 전달하면서 만들어내는 응력을 동적 응력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동적 응력 변화량이란 의미는 지진파가 그 마그마방을 지나치는 순간에만 응력값이, 압력값이 순간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파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압력이나 응력은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핵실험을 누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그마방 내의 응력이 아주 일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 증가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핵실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압력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백두산 하부에 마그마방이 차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지난 4차 핵실험 때처럼 뭐 규모 4.8 정도의 인공 지진이 발생하는 실험을 여러 차례 했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규모가 커지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거에 의한 어떤 폭발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핵실험으로 규모 7.0 정도의 인공 지진을 일으켰다면 실험한 무기의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폭발력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 핵실험장이라든가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주로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핵실험 사례를 보게 되면 규모 7이 넘는 핵실험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거든요. 그 핵실험의 그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서 보통의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레이터라고 해서 핵실험 한 장소 바로 위에 그 함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함몰지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7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 함몰지가 크게 발달을 하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보통 굉장히 깊은 곳에 약 300m에서 500m 지하에다가 핵실험 물질을 이제 놓고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방사능 물질이 지표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핵실험이 굉장히 강력한 경우에는 때로는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지진과 같이 건물 파괴나 그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건물 파괴에 의해서 인명피해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핵실험장이 이 고립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로 연결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워낙에 외진 곳에서 이 핵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이라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적다고 짚어주셨지만 만약에 인공지진의 규모가 커져서 만약 이 백두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북한에서도 핵실험으로 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과거에 북한에서는 이미 그 핵실험이 아니라도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는 하여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말기 부분에 백두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 2007년도 이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무렵에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백두산 화산 탐지를 위해서
지진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회의에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당시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지진계를 설치해 줄 것을 다시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북에 전달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의 요구 조건은 단 이 지진계를 설치해 주되 이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파형 자료는 남한에 있는 이 과학자들한테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백두산의 상태를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당시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북한 제1차 핵실험이 하고 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이렇게 백두산에 지진계가 설치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 하는 여러 군사활동이라든가 핵실험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기록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진계가 설치되는 것이 무산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북한은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백두산의 상태 같은 것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이렇듯 지금도 북한 정부에서는 백두산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실험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진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북한 핵실험 때 발생하는 것이 인공 지진인데요. 이건 자연 지진과는 많이 다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연 지진은 일반적으로 땅과 땅이 쪼개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단층 운동에서 비롯이 됩니다. 단층 운동은 서로 간에 땅이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P파와 S파가 있는데 S파라고 하는 강력한 지진 파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핵실험과 같은 폭발은 순간적으로 이 에너지가 방사 형태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자연 지진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 P 에너지, 제일 먼저 나가는 P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핵실험과 자연 지진을 구분할 때는 지진 파형 내에 있는 이 P파와 S파의 에너지 성분 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자연 지진에서 보이는 우리가 이제 방위 각별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이제 전달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듯 에너지가 나가는 정도라든가 특징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나가는 정도라든가 특징에서 좀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이 백두산 화산 분화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백두산 화산이 정말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1000년 전 백두산 분화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화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VEI 지수라고 해서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7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이런 VEI 지수 7에 해당하는 폭발이 한 5차례, 6차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두산의 폭발은 당시에 굉장히 강력해서 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가로질러서 일본 북부에 있는 홋카이도 지역에 5cm 정도 되는 화산재가 쌓여서 퇴적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cm나 되는 퇴적층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이제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당시에 그 화산재가 일본 북부 지역에서는 관측이 되지만은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관측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강력한 폭발이 있었지만 이 화산재들이 편서풍을 타고 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화산재가 남쪽으로 많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산 폭발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폭발 양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화산재의 양은 많지 않더라도 이 하늘에 공기 중에 떠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예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 유럽 지역에 항공대란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만약 여기서 폭발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한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정밀 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산업체에도 피해를 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험 잠재 요소가 큰
백두산이 지금 또 이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활 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활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으로부터 1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에 단 한 차례라도 분화한 적이 있으면은 활화산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두산은 이제 가장 최근에는 1903년도에 분화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1903년도에 마지막 분화를 한 지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났고, 백두산 정상부에서는 여전히 화산성 지진, 그러니까 화산 활동과 연관됐음직한 지진 활동이 관측이 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고온의 환경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부 주변에서는 이 온천수 같은 것들이 관측이 되고, 또 맨틀에서, 지구 내부 맨틀에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들이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환경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백두산은 여전히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의 활화산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백두산이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두산은 1000년 전에 분화는 당연히 그 당시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화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두산은 여전히 활화산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화산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북한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주는 어떤 외부적인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힘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지연돼서 분화를 할 화산이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 핵실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마그마방이 잘 발달돼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백두산이 분화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현재 백두산 마그마 방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신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